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축출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 카르텔을 꺾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꺾고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중국 공산당의 날개를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남미를 통해 자신들의 패권을 전 세계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야말로 베네수엘라라는 중국 공산당의 남미 전진기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었던 곳을 깨부순 것이고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던 곳을 청산한 것입니다. 왜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좌파입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 계속 집권을 이어온 것입니다. 마두로는 2013년에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원래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지만 그는 그것을 상품처럼 팔아먹었습니다. 부정선거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정선거 장사를 한 것입니다. 마약 장사도 모자라서 민주주의까지 포장 판매했으니 참으로 장사 수완이 대단합니다. 이 부정선거 기술은 결국 미국 대선에도 사용되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약 장사만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마약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자식들도 술을 마시지 않고 본인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약 장사에 더해 부정선거 장사까지 해서 자신을 대선에서 밀어냈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석유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웃기지도 않습니다. 석유는 이미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피터 김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특히 번개처럼 날카로운 분석글을 썼습니다. 이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냉철하게 짚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보며 더욱 힘을 내어 애국 운동을 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정권은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붕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뒤흔든 부정의 사슬을 끊어낸 사건이며 미국의 심장부까지 침투한 중국 공산당의 붉은 깃발을 불태운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두로를 석유로 나라를 망친 무능한 독재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베네수엘라는 미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의 발원지이자 중국 패권주의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계산된 복수이자 미래를 위한 대청소였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을 뒤덮었던 전자개표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차베스는 생전에 절대 선거에서 지지 않는 시스템을 원했고 그 욕망에 낳은 글물이 바로 스마트매틱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표심이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마두로는 이 시스템을 물려받아 수차례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권력을 연장했고 그 기술을 국경 넘어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타격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커를 잡으려면 서버를 급습해야 하듯 부정선거의 본거지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선거개혁과 사법 처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시진핑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중남미를 미국 포위망을 뚫는 핵심 거점으로 삼았고 그 중심에 베네수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마두로 정권에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석유 개발권과 항만 통신 인프라를 장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이자 미국을 겨냥한 첩보 기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돈으로 연명하면서 주권을 팔아넘긴 꼴이니 독립국가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작전은 시진핑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치명타였습니다. 중국이 쏟아부은 천문학적 자금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남미 좌파 정권들이 의지하던 중국의 뒷배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약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국가 자체가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무장 세력과 결탁해 코카인을 생산하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통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테러 조직과 부정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과 함께 마약 공급의 근원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재건은 마약 공급 차단과 글로벌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동시에 끊는 조치였습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듯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과 그 하수인들을 21세기의 악으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 역사적 분기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정선거 시스템과 중국 자금이 얽힌 구조가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판과 선거관리의 불투명성, 중국의 여론 공작 역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트럼프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정과 독재 공산 전체주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도 분명한 노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기회주의를 택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두로의 말로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학습비를 치르는 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유진영과의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정화의 바람이 한반도의 부정과 부패까지 쓸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